SM부터 퀴어, 그리고 그 너머까지 당신이 가진 호기심에 대한 답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1년 타로 경력에 빛나는 소마님의 상담실. 각종 고민, 연애, 취업, 반려동물 상담, 타로 강연. 궁금하신 모든 걸 친절하게 상담받으세요. 상담 문의 010-7629-3779 010-7629-3779.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듣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상담비 10%를 할인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진행의 대마 소마입니다. 한 주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네. 따뜻했다가 좀 다시 조금 추워졌다가 좀 다시 따뜻해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내려가고.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절기에는 그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맞아요. 또 그리고 공기도 많이 안 좋아요. 요즘 황사 때문에, 중국발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그 건강 그 조심을 많이들 하셔야 돼요. 네. 그래도 또 꽃도 피고요. 네. 좋아요. 꽃 피니까 좋네요, 진짜. 네. 야, 그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건강 잘 관리하신다고 믿고. 자, 마이너리티 리포트 6화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예, 드디어 이제 6화 1부 시간이 돌아왔는데 6화 1부에서는 우리 지난번과는 다르게 외국, 그러니까 해외의 트랜스젠더 분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맞죠? 네. 먼저 트랜스젠더 하면은 태국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보통. 타일랜드. 네, 태국의 트랜스젠더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태국은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후천적인 성전환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보통. 네. 이제 지난번 좀 됐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뷰티풀 복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태국의 문화에서는 그 트랜스젠더 분들을 인정을 해요. 네. 우리랑 달라. 우리랑 달라. 어. 네, 그래서 트랜스젠더만 출연하는 쇼가 되게 유명한 관광 상품으로도 인기를 많이 끌고, 네. 네, 되게 트랜스젠더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쇼 얘기했더니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먼 쇼. 사이먼. 사이먼 쇼 유명하고, 이제 이유를 보자면, 이제 태국에 이제 파타야 비치 있어요, 거기. 네. 파타야 해변에 보면 이제 극장식 쇼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출연자가 특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래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태국에서는 일단 그 트랜스젠더 자체가 네. 그 남성의 그 일종의 그 사회 진출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싶지만 그게 좁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회 전반적으로 그거를 다 용인을 하는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고 그것도 일종의 그 새로운 삶을 살면서 또 더불어서 그걸로 사회적으로 큰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 긍정적인 시선이 되게 저는 좀 많이 부러운데요. 네. 네, 여하간에. 편견이 없더라고. 네, 맞아요. 인물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네. 네, 그래서 먼저 A씨랑 B씨 이 두 분도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A씨가요. 모델과 TV 출연으로 또 유명 인사가 됐기도 했대요. 네. 그래서 A씨는 이제 모델도 하고 패션쇼에도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생겼다고 해요. 사회적 진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B씨도 쇼에 이제 많이 출연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성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인생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관광 수익에 또 기대는 나라잖아요, 태국이.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광 상품 쪽, 그다음에 관광 산업 쪽으로 또 많이 진출하고 뭐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분들처럼 미인 대회 이렇게 있잖아요. 또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가 있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런 게 뒷받침이 된다는 거죠. 사회 시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 우리랑. 이거를 문화로 보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의 현상이고 문화로 봐야지 절대적 진리에서 이게 그르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으니까 이런 또 그 발전적인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태국에는 이제 성전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이제 20곳이 넘는데요. 지난번 우리는 한 곳 그랬었죠? 네. 네, 지금 되게 성업 중인 곳이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한 병원에서 한 해에 100여 명의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다른 CC는 이제 태국 병원들은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험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더 아름답게 수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 태국이 이제 모계 사회 전통이 강해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 중심이 되고 가장이 되고 남성들이 이제 집에는 아니더라도 그냥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여성을 중시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성전환자 특히 이제 남성에서 여성이 되는 경우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태국에는요, 성전환을 했거나 혹은 이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제 200만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태국의 김태희라고 불리는 트랜스젠더, 예? 여자보다 이쁘다. 그래서 트리차다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 트리차다라 그분이 이제 뭐 트리차다 페라차, 뭐 쌍나리 만약뻥, 뭐 넝빠이 뭐 이렇게 불리면서 예, 태국에서 이제 유명한 막 그 우리나라 뭐 윤사마 막 이런 표현인가 같아.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라 그래요. 맞아. 그분이 이제 수많은 미인 대회에서 우승도 미인 대회에서? 네. 우승도 하시고요. 그리고 세계 1위를 여러 번 수상한 경력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트랜스젠더 국한 안 하고 여성들이 원래 여성이었던 분들이랑 대결을 해서도 이거 우승을 했다는 거네. 네, 그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랜스젠더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이. 네, 그렇죠. 2004년 미스 티파니 그리고 미스 인터내셔널 트랜스젠더 대회에서 퀸을 입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모가 또 뛰어나기도 하시네. 대단하시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그 트라차다 그분의 여성성이 4살부터 시작된 거를 알았지만 네. 이제 남자로 되돌리려고 뭐 축구며 운동이며 이렇게 되게 남자답다라고 얘기하는 흔히 그런 운동을 시켰었대요. 네, 그러다가 17살이 되던 해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현실을 인정을 하고 아들이 수술을 하는 걸 인정을 했대요. 하긴 뭐 애시당초의 비율이 여자로 안 좋게 태어난 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처음부터 여자로 태어났다라면 뭐 오히려 지금처럼 명성과 인기를 얻을 수 없는 요소가 더 컸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전쟁 당시에 남자들은 좀 무조건 전쟁터로 끌려가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이제 여장을 시켜서 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트랜스젠더가 많은 나라가 됐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계 사회 전통에다가 그 역사적으로도 전쟁에 남자들이 끌려가니까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제 그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장을 했던 전통이 있고 그래서 했네요. 그리고 뭐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기 위해서 수술을 결심한 뭐 그 사람 그분들 어떤 선택이든 간에 본인이 선택하는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성소수자분들이나 이런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행에서 그 길을 찾아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태국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성전환을 하는 트랜스젠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예, 맞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요즘 많죠. 근데 태국과는 다르게 그 스케일이 있어서 상대가 안 돼요. 태국은 이제 트랜스젠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성적 능력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저마다 다르고
물론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태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남다른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음지에서 생활을 하지는 않고 이제 네. 태국이다 보니 양지에서 생활을 하니까 좀 더 많아 보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태국의 농촌은 모계 사회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네. 우리는 그러니까 원시 시대의 그 모계 사회가 되게 성행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생산 능력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노동력, 네. 농사를 잘 지으면 노동력, 뭐 군사력 다 생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네. 그 후손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래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많이 출산을 해야 농사를 짓고 마을을 지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태국 농촌에서는 여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과는 달리 좀 태국은 중국 유교 문화의 영향을 좀 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을 나왔던 유교 문화의 뿌리가 없으니까 여성이 신성시 될 그 기회가 좀 더 많았을 수 있겠네. 예, 맞아요. 그래서 태국은 이제 그래서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술집에서 이제 친목 모임이나 이렇게 하는 멤버들을 보잖아요. 그럼 여자 한 5, 6명에서 남자 한두 명 이런 식으로 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상황이죠.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성비를 보니까 100명으로 치면 남자가 45명, 여자가 55명 정도 되는 한 10명 정도 차이 나는 비율이라고 해요. 되게 많다. 음. 네, 근데 물론 이제 성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는 이제 한 나라에 트랜스젠더가 많다는 점을 증명을 하지 못하기도 해요. 네. 네, 수천 년 동안 이제 문화를 갖고 오면서 형성되었던 그런 어떤 가치관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성을 바꾸는 행위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제 문화적 뿌리를 가진 나라에서는 자신이 이제 성을 바꾸고 싶다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의 가치관이 파괴가 된 거니까 그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태국은 어떤 가치관을 가진 나라인가요? 태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 대표적인 민족이 이제 시암족인데 시암족만 이제 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다양한 민족들이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나라가 태국이에요. 다민족이지. 뭐 중국인도 있고 말레이시아인도 있고 인도인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은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타인이 나랑 다르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힘을 합쳐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차별이 아니라 융화가 된 거지 서로. 그래서 이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뭐 트랜스젠더건 게이 뭐 텀 이제 남장 여자 이런 건 상관하지 않았던 거죠. 또 이들은 함께 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같이 저녁 때 술도 마시고 하는 그 사회적으로 잘 이렇게 융화가 되고 다양화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뭐 심지어 뭐 예를 들어 어떤 여자분이 뭐 자기 오빠가 게이라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문화 자체가. 그건 진짜 좀 신기하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막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우 못하지. 네. 뭐 그 가족 안에서 이해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디 가서 이제 떠들고 가십거리로 얘기할 수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우팅이 되게 자유로운 나라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태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 그 강중 땅깡깡 막 이런 거 있잖아. 발음 센 나라. 그거 중국말이라니. 게르만. 독일로 넘어. 중국말이야? 야, 독일 말이야. 이씨. 네, 땅케셴 뭐 이런 거. 독일의 트랜스젠더 팝 가수인 킴 페트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김씨네 김씨.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지금은 8살에 성 전환한 조지 로메로에 의해서 깨지기는 했어요. 네. 당시에는 최연소라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독일의 한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2살 때 이제 여성이 되고 싶어서 완전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
12살 때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대마 소마 코너와 대본의 여제 프로듀싱의 신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당연하지. 바다 엄마 네, 산도 엄마. 어머 바다 엄마 또 감기 걸렸어?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감기가 잘 걸리고 잘 안 떨어지네요. 그치 여기가 공기가 좀 안 좋기는 하지. 그래서 나 이번에 공기 좋은 영흥도에 맞춤형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잖아. 영흥도요? 공기는 좋아도 전원주택은 비싸지 않아요? 아니야 전원주택인데 대지랑 주택이랑 다 해서 1억 2천밖에 안 해. 거기다가 애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랑 전기세 할인 그런 거 혜택도 많대 해서 바로 계약했지. 그래도 교통이나 도시랑 멀지 않아요? 아니 지하철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있고 전원주택이니 아파트 층간소음도 없고 마당도 있으니까 텃밭도 갖고 있고 얼마나 좋아. 전기세까지 할인해주는데 아파트보다 더 좋지. 바다 엄마도 잘 생각해보고 연락 한번 해봐. 애들한테 좋다는데 망설일 필요가 뭐 있겠어. 그리고 집에서 바로 바다가 보인다니까.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곳 인천광역시 영흥도 맞춤형 전원주택 032-888-4400 당장 전화해봐야겠어요. 032-888-4400